네, 연력학 3장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은 Volumetric Properties of Pure Fluids 해서 순수 유체에 대한 부피 성질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는 게 이제 페이즈 룰이죠. 페이즈 룰은 뭐냐? 그러니까 자유도 F, the number of degree of freedom, 그러니까 자유도죠.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꼭 정해야만 하는 변수의 개수입니다. 이 F는 E-파이 더하기 N으로 정해지고 파이는 페이즈의 수, N은 화학종의 종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이 F가 The number of degree of freedom이 degree of freedom이라죠. 자유도.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PVT라는 이런 변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NRT 뭐 이런 식을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는 정해져 있는 거고, 그러면은 PVT 중에 우리가 P하고 V만 알고 있다면 T는 자동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의 F 자유도 꼭 우리가 정해야 하는 변수의 개수는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런 개념이라고 인지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마 화공 연력학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자세한 문제는 잘 안 나오는 것 같고요. 뭐 가끔가다 꼬리 문제, 쬐끄만한 문제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 정도는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PVT Behavior of Pure Substance 해가지고 2학년 때 배웠던 PT 다이어그램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래서 크리티컬 포인트 이 식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V 다이어그램 이렇게 생긴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이런 느낌으로 생긴 거 있을 거고, 크리티컬 포인트 여기 있고, 여기에 대한 등원선 어떠한 TA를 할게요. 어떠한 T에 대한 등원선 이런 식으로 표현된 식, 이것도 잘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이 선 위에 있는 거의 F 자유도는 1인 거예요. 왜냐면은 식을 써보면 이렇게 되는데, 화학종 pure substance라고 했으니까 순수 화학종이니까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런데 파이 페이즈의 개수, 이 선 위에 있다면 페이즈가 두 개가 되는 거죠. 리퀴드, 솔리드, 베이퍼 해가지고 리퀴드와 베이퍼 사이에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되기 때문에 1이 되기 때문에 이 선 위에 있는 그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1이 되는 거고, 만약 여기에 있다면은 여기 위에 있는 점은 페이지가 한 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2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한 가지만 정해주게 된다면, 변수를 한 가지만 정해주면 알아서 된다는 거고, 여기는 변수를 두 가지는 정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 삼중점이라는 거 배웠었죠. 트리플 포인트. 트리플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페이지가 3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죠. 정해줄 게 없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 바꿀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 그래프에 대해서는 아마 2학년 때 다 배우셨을 텐데,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리퀴드와 베이퍼 섞여 있는 거다. 여기는 뭐 베이퍼 상, 여기는 리퀴드 상 해가지고 식을 배웠을 겁니다. 네, 뭐 이거에 대해서도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프에 관련된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아마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오실 수 있을 거예요. 시험 보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그래프는 혼자 공부하시는 걸로 하고, 그 다음 넘어가는 수식적인 것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페이지 리전. 페이지가 한 개인
구역이라는 건데, 다이어그램에서 이제 페이지가 한 개인 거 위에서 봤듯이 이쪽 부분,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이 구역에서는 pvt라는 함수가 정해질 겁니다. 여기 있는 상태를 결정하는 걸요. 근데 우리는 이 pvt와 관련된 함수를 이미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이디어, 이상기체, 상태방정식. 그래서 id란 가스에서는 pv는 rt라고 적을 수 있을 거고요. n은 그 단위로 그냥 단위 몰수당 뭐 이런 걸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이디 가스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러면 우리가 부피에 한번 집중을 해봅시다. 부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식에서 t와 p의 함수로 나타내지는 겁니다. id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근데 id란 경우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이 v를 t와 p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는 dv, v에 대한 미소 변화량은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 p, dt 더하기 라운드 p분의 라운드 v, t, dp라는 식이 완성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부피에 대한 미소 변화량은 p를 일정하게 뒀을 때 미소 t 변화량에 대한 부피의 변화량에서 그 변화량이 그 단위 t의 변화량만큼의 부피 변화량이기 때문에 dt 온도가 얼마큼 변했느냐를 곱해준다면 t에 관한 변화량이 되는 거고, t가 일정할 때 미소 p 변화량분의 부피 변화량에서 그 총 p의 변화량, 미소 변화량을 한다면 온도가 일정할 때 압력에 대한 부피 변화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두 변화량을 더해준다면 전체 부피에 대한 변화량이 된다라는 식이에요. 이 식 중요하니까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쓴다면 이렇게 될 거고, 이 식에서 아주 중요한 파라미터, 그러니까 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베타라는 것과 K라는 것을 정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베타는 볼륨 익스펜시비티, 부피 팽창률 이렇게 해가지고 V분의 라운드 T분의 라운드 V의 P가 일정할 때 라는 걸로 정의가 되고, 이거는 아이소더멀 컴프레시빌리티, 그러니까 등온 압축률 뭐 이런 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이용해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쓰게 된다면 어떻게 쓸 수 있느냐? 다 V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는 베타 dt, 뒤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 식에서 우리는 만약에 베타와 이거 볼륨 익스펜시비티와 아이소더멀 컴프레서빌리티 베타와 K가 만약에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면 이 식 전체를 적분할 수 있게 될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마 문제에서 이 베타랑 K를 상수로 취급을 한다면 이 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 나오는 게 incompressible fluid 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 문제마다 다를 텐데, 베타나 K를 0으로 생각하는 리퀴드에서 가정하는 겁니다.
실제로는 없겠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 가끔씩 incompressible fluid라고 나온다면 우리는 이것은 베타나 K가 역으로 되는구나 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